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죠.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 크게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원칙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시가지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시도나 대도시가 정하는데 예외적으로 법정된 5가지 사유가 해당되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5가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사유가 중요한데,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으로 긴급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할 때,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이 국가계획하고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제한했을 때, 여기 좀 어렵죠. 네 번째 항목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제한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안 됐을 때, 이런 게 있으니까 5가지 사유를 한번 각자 좀 보시고요. 도시개발구역은 지정하는 요청,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요청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은 시, 군, 구가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시, 군, 구청장님이 시도지사님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은 지정 제한이라는 규정도 있어서 시, 군, 구청장님이 시도지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시군구청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안. 자, 가운데 시군구청장님이 있고 이쪽에 시도지사님한테 요청이라는 걸 해요. 근데 시군구청장님은 제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조합을 제외한 자가, 자, 우리 12명의 시행자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12명 시행자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10명의 제한자가 되고, 제한자가 시, 군, 구청장님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하면 이제 1개월 안에 반영 여부 통보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1개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안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두 번째 제안은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원래 시군구청장님한테 제안하다가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정할 수 있는 사유에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구역은 국토부 장관님한테 별도로 제안할 수 있으니까, 제안을 시군구청장님이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부 장관님도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정권자에서는 구역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 그리고 요청하고 제한이라는 규정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죠. 지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이제 도시지역 같은 땅에서 주거 상업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됩니다. 다만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가면 도시지역은 30만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도시지역 외지역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도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30만 이상으로 하지 않고 10만 제곱미터 규모가 있었죠.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이 법정된 요건이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해주면 규모가 10만 이상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 면적 요건이 30만에서 10만으로 바뀌는 지역을 다시 한번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연립을 짓고 거기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청과 협의한 다음에 4차로 이상 도로, 그런 요건이 모두 맞으면 10만 이상으로 줄죠. 자, 그리고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진 지역들. 자, 무슨 말이냐면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자, 먼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는 1만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도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데가 대표적인 데고, 또 국토부 장관님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하는 지역도 그렇게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에다가 취락지구를 정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변경 절차.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기초의사가 있고 의견 청취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협의심이라는 걸 거쳐서 지정 고시를 하는데, 기초의사가 임의적 항목이라는 거죠.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견 청취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공람이나 공청회는 국어적으로 이렇게 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면적이 100만 미만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처리하는 말이니까, 그 화면에 있듯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처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의견 청취까지 하고 나면 협의와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정하는데, 협의할 때도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과 협의하고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이 협의할 때도 면적이 100만 이상 있습니다. 면적 100만 이상,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가 면적 100만 이상이면 거기 국토부 장관님하고도 추가 협의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나서 국토부 장관님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내용은 또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